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편한 인생은 편한 인상을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의 삶은 안녕하십니까? 나는 그저 평온하게만 있고 싶은데 삶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때문에 늘 불안에 시달리고 걱정이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인생이 풀리고 내 인상까지 밝아지는 아주 작은 생활 습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불안한 사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작은 습관.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의 불안 전문 상담사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인생을 변화시켰는데요. 인생이 변할 정도라고 하면 대단한 결심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말 그대로 소소한 생활 습관만 바꾸어도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의외의 팁을 많이 얻으실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인상 깊었던 건 바로 수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수면과 깊이 연관된 것이 바로 잠이죠. 잠을 잘 자야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 상식을 엎어버린 정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불에 관한 것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가벼운 구스 이불 같은 걸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잠을 잘 자려면 무거운 이불을 덮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력 이불이라고 해서 5kg에서 8kg까지 나가는 불면증 극복용 이불이 있더라고요. 이제 날도 추워지니까 저도 이 중력 이불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인상도 한결 좋아지지 않을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제품 정보를 누르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에는 이외에도 좋은 습관에 관한 팁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길 바라며 함께 읽어보시죠. 가장 쉽고 간단히 행복해지는 방법.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날이 그날인 쳇바퀴 또는 매일이 답답하고 우울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간단한 대처법이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귀갓길을 바꿔보세요. 또는 쇼핑이나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보거나 산책 코스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을 걷다 보면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의 뇌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의 일종으로 쾌감과 행복감, 두근두근한 설렘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길로 가보기라는 아주 작은 새로운 경험만으로도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골목으로 귀가를 하다 보면 새로운 가게를 발견할 수도 있고 마주치는 사람들의 분위기도 다를 겁니다. 때로는 사랑스러운 고양이나 강아지, 마음에 드는 꽃과 나무를 발견할 수도 있지요. 걷던 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매너리즘에 빠진 일상에 새로운 활력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답니다. 좋아하는 게 없을 땐 옷장부터 열어라. 자신의 감정이나 이야기를 털어놓아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든 괜찮습니다. 혹시 좋아하시는 것이 있나요? 카운슬링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딱히 없는데요? 라고 답하는 상담자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이 마음이 설레지 않는 물건을 버리자라는 활동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뭐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본인이 꺼리거나 싫은 것은 쉽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싫거나 설레지 않는 것부터 먼저 걸러내는 작업을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러내고 남은 것이 결국 좋아하는 것인 셈이니까요. 버릴 때는 제일 먼저 옷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에 사놓고 지금은 거의 입지 않는 옷을 옷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꺼내 입으려고 하면 별로 내키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옷들. 이 기회에 전부 버려주세요. 유행이 한참 지난 옷이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옷, 비싸게 주고 샀지만 왠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눈 딱 감고 버리세요.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나씩 버리는 행위로 상쾌함을 느낄 수 있는 데다 좋아하고 애착이 가는 옷들만 남게 되어 마지막에 옷장을 보면 기분이 최고조가 됩니다. 좋아하는 물건에 둘러싸였을 때의 두근거림을 되살리기. 이것이 당신이 자기 자신을 되찾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론 물건을 잘 버리지 못하겠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그런 편이라서 어려웠는데 처분할 물건에 대고 지금까지 고마웠어 라고 말하고 버렸더니 죄책감이 조금은 덜 느껴졌어요. 그리고 주변 물건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면 신기하게도 행운까지 딸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역시 버리기의 효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오후 1시에 배를 출렁출렁 마사지하는 이유. 자주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늘 그런 관점으로 주변을 보았기에 이미 뇌에 불안을 빠르게 찾아내는 회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봐도 불안할 거리만 눈에 들어오고 즐거움을 발견하는 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감정은 쉽게 지워진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어서 행복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일 배가 든든해서 행복하다 라는 긍정적인 감정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면 다음 끼니를 먹으러 나설 마음이 생기지 않겠지요. 즉, 긍정적인 감정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도 살기 힘듭니다. 한편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 장소에 갔더니 무서운 일을 당했다. 그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어색하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그런 위험이 도사리는 장소에는 가까이 가지 않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잊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부정적인 감정을 품은 채 보낸다면 사는 게 재미없고 피폐해지겠지요. 이때 꼭 해봤으면 하는 활동이 하루에 20분씩 같은 시각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즐거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같은 시간대에 긍정적인 감정으로 온몸을 샤워하는 작업이지요. 이렇게 하면 딱히 뭘 하지 않아도 같은 시간대가 될 때마다 괜스레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다이어트용 진동 머신으로 배를 출렁출렁 마사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대에 마사지를 했는데 머신을 틀지 않아도 그 시간대가 되면 저절로 즐거워지더군요. 만일 좋아하는 일이나 즐거운 일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여유로운 일들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 밖으로 산책하러 나가거나 좋아하는 커피를 마시거나 아로마 오일을 함유한 핸드크림을 바르거나 따뜻한 안대를 착용하는 일 말입니다. 한 가지 활동이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면 두 가지 활동을
연이어 해보세요. 합쳐서 20분 정도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지속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웃을 일이 저절로 많아지는 습관. 지진을 겪은 이후 불안 증세가 심해져서 외출하기가 두렵다며 찾아온 상담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겠어요. 출근하는 것조차 뜻대로 되질 않아요. 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상담자에게 제가 부탁한 일은 하루에 3가지 좋았던 일을 찾아서 종이에 써보기입니다. 왜 그 일이 좋았는지 이유도 함께 적으라고 했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불안해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라며 거부한 상담자였지만 그런 말씀 마시고 가족이나 동료에게 오늘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지? 라고 물어봐도 좋으니 일단 해보세요. 라고 설득했고 상담자는 마지못해 승낙했었죠. 상담자는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했지만 오늘은 산책을 했다. 몸을 움직이니 좋았다.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집 밖에 푸르른 녹음이 멋지다고 느껴졌다. 그런 걸 느낀 나 자신에게 감동했다. 이렇게 차츰차츰 좋았던 일을 3가지씩 찾아서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실천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하루에도 이렇게나 좋은 일이 많네요. 라며 상담자는 환한 웃음을 되찾았고 자기 자신을 다시 꾸미기 시작하면서 그토록 바라던 직장 복귀도 이뤄냈습니다. 이 상담자처럼 오랜 기간 불안 속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 일을 찾아내는 안테나에 녹이 슬고 맙니다. 이럴 때는 좋은 일을 찾는데 오감을 총동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자신에게 들어오는 편안한 감각에 집중해 봅시다. 걷다 보니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이 기분 좋았다. 새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상쾌하고 맑아졌다. 이불의 푹신한 촉감이 기분 좋았다. 처럼요.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이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2005년 연구에 따르면 좋았던 일 3가지 쓰기 활동을 일주일 동안 매일 밤 자기 전에 했더니 행복도가 상승했고 서글픈 마음이 드는 증상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효과가 6개월이나 지속되었다고 해요. 의식적으로 좋았던 일 찾아보기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만일 3가지가 어렵다면 1가지라도 좋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좋은 일을 찾으려는 마음의 필터가 강화되고 그에 따라 행복도가 상승하여 불안이 줄어들 겁니다. 램프를 문질러 미래의 불안을 지운다. 왠지 모르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앞으로가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아. 나는 고작 이 정도일 뿐이야. 이렇게 느껴진다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야말로 램프의 요정을 불러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소아정신의학과 고노 마사키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혹시 디즈니 영화 알라딘을 본 적이 있나요? 거기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의 마법을 빌려서 당신이 스스로에게 건 제동을 풀어봅시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시도해보세요. 첫째, 내 눈앞에 램프의 요정이 나타났다고 상상한다. 램프의 요정이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빌겠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둘째, 소원이 이루어진 당신은 어떤 기분인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몸에 닿는 느낌을 이미지화 해보자.
예를 들어 당신의 소원이 책을 출판하는 일이라면 갓 인쇄되어 나온 자신의 책에 둘러싸여 친구와 동료들에게 축하 인사를 받는다. 차기작을 집필하기 위해서 등받이가 있는 고급 데스크 의자에 앉아 있다. 셋째, 그 행복하고 기분 좋은 상태를 누리려면 당신에게 어떤 능력과 자격이 필요할까? 누구와 함께 배우면 그 상태를 이룰 수 있는가? 구체적인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 넷째, 달력이나 다이어리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짜를 정해서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 다섯째, 소원을 이룬 당신은 어떤 인물이 되어 있는가? 말로 표현해보자. 또한 소원을 이룬 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어 기쁨, 재미, 사명, 책임 등. 예를 들어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책을 출판한 나는 세상 사람들을 치유하고 행복을 도와주는 인물이 되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여섯째,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일곱째, 꿈을 이루려면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는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여기까지의 순서에 따라 이미지를 잘 그려왔다면 당신은 꿈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한 발만 내디디면 돼요. 참고로 램프의 요정이란 당신의 현재의식이건 제약을 풀고 잠재의식을 꺼내주는 존재입니다. 마음속 불안이 심하면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되게 나는 절대로 못한다, 어렵다, 할 수 없다 라는 제안을 스스로 겁니다. 돈이 없으니까 자격증 공부를 할 수 없다. 시간이 없으니까 창작 활동을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이유만 보여서 정작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은 실천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의식이건 제약을 풀면 당신에게 이룰 수 있는 꿈이 아직 많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그를 위한 첫 시도를 실천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희망에 찬 설레는 매일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이 잘 오는 이불을 덮자. 잠이 오지 않을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덮는 이불을 무거운 것으로 바꿔보세요. 뭐? 무거운 것으로? 폭신하고 가벼운 이불이 오히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잘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가 무게감 있는 이불을 사용했더니 증상이 뚜렷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세계적인 의학 연구기관인 카롤린스카 연구팀은 우울과 불안장애로 불면증 진단을 받은 성인 120명에게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연구팀은 피실험자를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8kg의 무거운 이불을 사용하는 그룹. 둘째, 1.5kg의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는 그룹. 그리고 다 함께 4주를 보냈습니다. 그 결과 가벼운 이불을 사용한 그룹에서 불면증이 개선된 경우는 3.6%인데 반해 무거운 이불을 사용한 그룹은 42.2%나 개선되었습니다. 가벼운 이불을 사용했던 그룹보다 무려 10배나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죠. 또한 실험 종료 후에 희망자에 한해서 좋아하는 이불을 선택하게 하고 추가로 12개월 동안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첫 실험에서 가벼운 이불을 사용했으나 무거운 이불로 바꾼 사람도 동일하게 불면증 증상이 개선되었습니다. 12개월 후에는 무거운 이불을 사용한 사람의 78%나 불면증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카롤린스카 연구팀은 이불의 무게에 의해
체내 근육과 관절에 자극이 전달되어 지압이나 마사지 같은 효과를 얻은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참고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덮는 이불의 수를 늘리는 등 무게감을 조정해 봅시다. 덧붙여 사람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2, 3일 동안 불면이 지속되어도 어느 날 마치 전원이 뚝 끊긴 로봇처럼 푹 쓰러져 잠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억지로 자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아도 너무 예민하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쉬는 게 불안한가요? 성실하고 금욕적인 사람들 중에 잠을 자거나 쉬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쉬는 것은 나태한 행위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바삐 움직이며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다들 열심히 사는데 나도 더 분발해야 해. 7시간이나 자다니 난 정말 게으름뱅이야. 휴식을 취하는 자신을 다그치거나 속으로 추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세요. 라고 제가 말해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훨씬 더 열심히 살고 있는걸요. 라며 자신이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잘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것도 일의 일환이라고 조언합니다. 가치 있는 일로 느껴질 수 있도록요. 쉬지 않고 무리해서 계속 움직이면 피로가 누적되어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됩니다. 그 결과 의지와 상관없이 아주 오랫동안 쉬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쉴 수 있을 때 쉬는 것은 나태한 게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휴식을 바라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본 실험이 있습니다. 실험사회 심리학 저널지의 한 연구에서는 친구와 놀기, TV 시청, 명상 등 일상의 휴식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또는 그 시간이 낭비였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참가자들의 행복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휴식이 시간 낭비였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여러 정서 장애를 보다 심하게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연구팀은 참가자들을 총 4그룹으로 나누어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사라며 서로 다른 내용을 읽게 했습니다. 각 내용은 휴식은 시간 낭비다. 휴식은 비생산적이다. 휴식은 생산적인 시간이다. 그리고 관련 없는 커피 머신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 참가자들은 유쾌한 고양이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이 얼마나 재밌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러자 휴식은 시간 낭비다. 휴식은 비생산적이다. 라는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다른 그룹보다 영상을 보고 즐거움을 덜 느끼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쉬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휴식 자체도 중요할 뿐더러 휴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쉬는 시간의 질에 영향을 미치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제대로 쉬지 않는 것의 부작용으로 당신이 끊임없이 일하면 주변 사람도 분명 신경 쓰이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조직의 리더인데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한다면 그 모습은 부하 직원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젊은 당신이 휴일에 출근하면 감독 역할을 하는 상사도 출근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 주변을 위해서라도 쉴 수 있을 때는 여유롭게 쉬고 부족한 잠도 자두도록 합시다. 정말 힘을 내야 할 때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충분히 쉬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재충전의 시간을 잊지 마세요. 낮 동안의 나를 밤까지 데려가지 않는다. 낮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잠들 시간이 됐어도 기분이 영 풀리지 않고 울적하다. 이대로 잠들면 왠지 잠자리가 뒤숭숭할 것 같아. 이런 날이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잠들기 전 그날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을 떠올리고 머릿속에 칠판 지우개로 쓱쓱 지워버립시다. 낮에 저질렀던 실수나 누군가에게 들었던 기분 나쁜 말 등 자신을 불안하고 침울하게 만드는 일을 하나씩 깨끗하게 지워내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지울 때는 손과 발에 들어간 힘을 빼보세요.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 말끔히 지워지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이미지가 선명해져서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의 에밀리 홈스 박사가 제시한 대조적 상상에 바탕한 활동입니다. 안 좋은 기억이나 이미지를 지우는 상상을 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나 좋은 경험으로 대체하는 기법이지요. 홈스 박사는 실험 참여자들에게 실제로 일어난 불쾌한 사건이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이를 지우개로 지운 후 반대로 긍정적이고 유쾌한 이미지를 그려보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자 참여자들에게선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감정적인 회복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안 좋았던 경험을 생각에서 지우고 기분 좋게 잠드는 것은 기억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뇌는 잠자는 동안에 그날 있었던 일을 반추해서 기억에 저장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하면 그 일은 부정적인 기억으로 뇌리에 정착되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의 안 좋은 기분이 내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우개로 지우는 이미지 활동을 아예 잠들기 전의 습관으로 들여봅시다. 생각이 많은 사람도 스르륵 잠드는 습관. 따뜻한 이불 속이라 편안하고 좋지만 이만저만 신경 쓰이는 일이 많아서 잠이 잘 오지 않는 밤이 있지요. 그런 밤엔 이불 밖으로 나와서 저널링을 해보세요. 수기 명상이라고도 하는데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모조리 종이에 적는 활동입니다. 신경 쓰이는 일이나 이유 모를 불안감을 종이에 써내려가다 보면 머릿속이 정리되어서 속이 시원하고 기분도 가벼워집니다. 저널링의 효과는 매우 놀랄만한데 행복감과 면역력의 상승은 물론 취업률이 높아졌다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과의 제임스 페니베이커 교수는 다음과 같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업자인 피실험자들 중 일부에게 매일 20분 동안 저널링을 5일 연속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후에 추적 조사로 8개월 후에 취업률을 조사한 결과 저널링을 하지 않은 실업자에 비해서 저널링을 한 실업자의 취업률이 무려 40%나 높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널링을 했던 실업자는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과 고민을 종이에 적어 그때마다 답답한 기분을 해소했고 덕분에 스트레스였던 취업 활동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임스 교수는 다른 조사도 진행했는데 피실험자를 감정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일을 적는 그룹, 감정과 관계없는 일상적인 일을 적는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기록을 20분씩 3일 연속 진행한 결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 일들을 적은 그룹은 심신의 건강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더구나 몇 개월이 지나도 혈압 저하, 면역 기능 상승, 통원 횟수 감소, 행복감 상승이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자랑하는 저널링.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종이와 펜만 준비해서 3분에서 15분 동안
머릿속에 떠오른 것을 멈추지 않고 열심히 적으면 끝입니다. 다만 적을 때는 펜을 쥔 손을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쓸 거리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쓸 게 없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뭔가 없나? 라고 머릿속의 생각을 그대로 적으세요. 얼마 지나면 왠지 배가 고픈데? 나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나. 기특하네. 등과 같은 두 번째 사고가 시작되니 이런 것들도 모두 종이에 적습니다. 처음에는 3분 정도만 해보고 종이에 뭔가를 적을 수 있게 되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가세요. 그래야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15분 동안 적을 수 있게 될 때까지 꼭 지속해보세요. 그렇게 되었을 때 생각이 많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회사 동료와의 문제로 고민하던 어느 여성 상담자는 오랜 기간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저널링으로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을 종이에 쓰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 스르륵 잠들었다며 기뻐했습니다. 생각을 비울 뿐만 아니라 해소되지 못했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회복하는 데에도 저널링은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마음속의 불안감을 내일로 가져가지 마세요. 잠들기 전에 모두 밖으로 꺼내놓읍시다. 그리고 홀가분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불안과 싸운 나에게 선물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열심히 노력한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애썼어. 오늘의 나도 참 좋았지. 정말 수고 많았어. 잘 자.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인정하는 말을 자신에게 건네면 행복한 기분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2005년 영국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행복해지는 법에 관한 대규모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슬라우 행복하게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로 런던에서 약 4km 떨어진 작은 도시 슬라우의 주민들에게 3개월간 매일 10가지 행복 수칙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 수칙들은 심리학, 의학, 사회학 분야를 망라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선정한 것이었죠. 그 결과 주민들은 3개월 전보다 무려 33% 증가한 행복감을 보였으며 인생이 만족스럽고 흥미진진하게 바뀌었다며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때 활용되었던 행복의 수칙 10가지는 바로 운동하기, 친절 베풀기, 식물 가꾸기, TV 보는 시간 반으로 줄이기, 친구에게 전화하기, 크게 웃기, 좋았던 일 떠올리기, 대화하기, 자신에게 선물하기, 미소 짓기였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수고한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 적어도 이 중 3가지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셈입니다. 만일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을 붙인 봉제 인형이 있다면 오늘도 수고했어 라 말하며 꼭 껴안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음이 뭉클해지고 따뜻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사르륵 풀릴 것입니다. 또한 하루를 마감하는 기분 좋은 선물을 받은 셈이니 내일을 행복한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밤 내일을 위한 행복 씨앗을 뿌리면서 잠들어 보세요. 괜찮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훨씬 좋은 하루일 테니까요.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